누르죠? 됐죠, 이제. 네네. 됐습니다. 됐어요? 수고하셨어요. 네, 됐어요, 이제. 어이, 자, 이제 한 말씀씩 주실래요? 누가 먼저 말씀 주실래요? 제가 먼저 제가, 하겠습니다. 네? 네, 양 변호사님 하십시오. 네. 예, 좀 쉬운 질문일 것 같은데요. 어, 가장 우려되는 게 이제 이 한반도에서의 남북 간의 전쟁, 국지전 발생이 우발적으로 또 확대되는 것. 지금 그걸 가장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 평화통일 의무, 대통령의 평화통일 의무라는 헌법 규정에 위반돼서 계속 대통령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을 못하고 있는데 그 밑에 외교안보 보좌관들이 더 또 문제이기도 하고 그러면 이 전쟁 방지를 위해서 도대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 윤석열 남은 임기 3년 동안 뭐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는데 과연 어떤 방법이 있을까? 참 그게 우려되는데 우리 전쟁이 우려되는데 평화를 지키기 위한 선제적인 어떤 방법이 있을까? 우리 네, 원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양 변호사님이셨고요. 누가 다음 말씀 주실래요? 다음 말씀 있으실까요? 한 사람 이렇게 하면 직문즉답이 되기 때문에 일문일답, 직문즉답보다는 좀 일괄 답변식으로 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다른 분 질문이 없으면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지금 우리나라 전작권, 전시작전권이 이게 평시는 아니고 전시의 작전권이 미국에 있잖아요. 그죠? 아까 그걸 전작권이라고 하는데 그 전작권을 우리가 보통 회수한다. 전작권을 한국으로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아까 우리 홍 변희 원장님 강의 중에 병렬령으로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문은 뭐냐면 전작권을 우리나라로 회수하는 것하고 병렬령 전작권으로 전시작전권을 전환하는 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면 두 가지만 먼저 질문을 받도록 할게요. 네, 네, 먼저 강 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면요. 전자권은 옛날에 어, 박, 6.25 때, 6.25 때 이제 우리나라가 뭐 국가 방어 능력이 없으니까 미군이 왔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냥 대전에서 메가더 원수 만나가지고 우리가 사실 군이 형편없습니다. 지휘까지 해주세요. 그래서 작전 지휘권을 넘긴 겁니다. 그게 지금까지 와 있는데 그 당시는 이제 유엔군 사령관으로 메가더 원수가 왔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유엔군의 일원으로 전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은 북한과 유엔군하고 싸운 겁니다. 남한의 군대랑 싸운 게 아니에요. 뭐 아주 법적으로만 본다면. 거기에 중국이 지원했는데 중국은 인민의용군이 지원했으니까 중국도 국가가 참여한 게 아니라 자원병들이 의용병들이 이제 지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작전 지휘권으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 전작권을 당연히 찾아와야 되는데 계속 그냥 넘겨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엔군 사령부가 계속 있으니까 유엔군 사령관이 계속해서 전평시 작전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갖고 있었는데 1978년에 그 한미연합사령부가 생겨요. 그래서 미군이 따로 있은 게 아니라 유엔군으로 있다가 주한미군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유엔군 사령부에는 미군 중 일부만 가 있고 대부분의 미군은 주한미군 사령부에 소속된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한국의 안보가 또 약하다는 관점에서 한미연합사령부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작전 지휘권을 단일화해서 주한미군 사령관이 당연직으로 한미연합사령관을 맡고 한미연합사령관에게 한국군의 전평시 작전 통제권을 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쭉 오다가 1994년에 1980년대에 노태우 대통령이 상당히 자주적인 생각이 있었는지 이 작전 통제권 가져와야 된다 주장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못 받아왔고요. 김영삼 대통령 때 평시 작전권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평시에는 한국군 사령관이 작전을 지휘하게 되는데 합참의장이 지휘하게 되는데 이게 말뿐이고요. 호다라 그래가지고 전술 전략 교리 만드는 거, 그다음에 훈련하는 거, 뭐 그 군 병력 뭐 이동하는 것까지 8개 사항을 한국군 합참의장이 다시 주한미군 사령관한테 위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평시 작전 통제권을 말로만 가져왔지 실제로는 평시에도 주한미군 사령관이 대부분 다 통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참 정말로 어, 웃기는 나라죠. 대한민국이 이런 면에서 보면 한국의 재래식 국방력이 세계 6등 내지 5등이라 그러는데 유럽의 어떤 나라보다도 강합니다. 대한민국 군사력이. 그런데 미군한테 그냥 바짓가랑이 붙들고 살려주십시오 그러고 있는 꼴인데 이거를 작전권을 가져와야 된다는 건 뭐냐면은 평시에 우리가 작전하고 교리 짜고 훈련하고 뭐 이런 걸 우리가 마음대로 해야 될 뿐 아니라 지금은 이제 그 데프콘이라 그래가지고선 그 방어 준비 태세라 그래서 긴장 상황이 발생하면 전평시 작전 통제권이 전부 다 이제 미군 사령관한테 엄밀히 따르자면 한미연합사령관한테 넘어가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군과 주일 미군이 따로따로 있으면서 일본군은 일본군 사령관이 지휘하고 주일 미군은 미군 사령관이 지휘하고 사령관끼리 협력하는 라인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서로 독립군인데 에, 서로 협력 관계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전시작전권을 다시 가져온다는 얘기는 한국군 합참의장이 한미연합사령부를 그대로 두면서 한미연합 사령관이 한국 사람이 된다는 걸 뜻하는 거고요. 사령부 자체는 하나로 계속 유지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게 미군이 미쳤다고 그 초강대국이 28,500명이라는 병사를 한국군 사성장군한테 지휘를 맡기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으로 한다는 거고 따라서 이게 실제적으로 작전 통제권을 가져오려면 한국군은 한국군대로 따로 독립해서 한국군의 합참의장이 지휘하고 전평시 지휘하고 주한미군도 전평시에 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지휘하면서 서로 간에 군사협조본부를 만들어서 평시에도 원활하게 서로 간에 협력하고 전시가 되면 더 긴밀하게 협력하는 이런 체제를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래서 전시작전권을 가져오면서도 단순히 가져오는 걸로 그쳐서는 안 되고 병렬형으로 가야 된다. 지금은 연합형이거든요. 하나의 유일지. 이게 왜 연합형이 됐냐면 우리 군 장성이나 이 안보 지도자들이 이 미국하고 이렇게 서로 간에 얽어매두지 않으면 미국이 철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약한 마음으로 절대적으로 제발 살려주세요. 말씀하면 다 듣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그냥 미국한테 조아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국가 지도부에 있는 사람들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직접 한번 물어보세요.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애 같은 마음부터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이 한미 동맹이라는 것은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은 세계 26등입니다. 우리가 재래식 군사력만으로는 북한보다 훨씬 우세하거든요. 따라서 그 병렬형으로 이 지휘권도 나눠야 될 뿐 아니라 한미동맹의 의미 자체를 미군 28,500명에 별로 기대려고 생각하지 말고 북한의 남침은 우리가 다 격퇴한다는 생각을 하고 단지 북한의 핵 공격은 미국이 반드시 막아준다는 이런 전략으로 가야 되는데 주한미군이 굳이 이렇게 28,500명이나 있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한 5천 명이나 1만 명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방위비훈단군 올려달라 그러면 야 너네 한 18,000명 나가도 좋다 이렇게 하면 깨끗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전쟁 방지 방법이 저도 뭐 자나깨나 이게 걱정이 되는 게 이건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전쟁 방지를 위해서는 이게 그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중국이나 러시아나 북한하고 전쟁할 가능성이 있다고 있다고 할 때 반미일 공조를 강화하면 지정학적으로 볼 때 한국하고 먼저 전쟁을 해야만 되죠. 한국이 맨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이 보기에는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면 전쟁이 나도 한국 전쟁, 남북 간의 6.25처럼 전쟁하고 일본의 지휘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일본의 지휘부는 2차 대전 패전해 가지고서 엄청나게 어려웠잖아요. 2차 대전 미국한테 져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6.25 전쟁이 나니까 미군의 병천기지 역할을 해가면서 단숨에 세계 2등으로 도약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지금 중국한테 뒤지고 독일한테까지도 뒤졌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일본의 지도부는 속으로 생각하는 게 한국의 전쟁이 한 번만 더 나면은 다시 우린 일어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미일 공조를 강화한다고 하는 게 정말로 어리석은 생각이죠. 정말로 누구 좋으라고 한미일 공조를 강화합니까? 일본하고 공조를 강화해서 우리가 득보는 건 거의 없고 손해보는 게 훨씬 더 큰데 무조건 북한의 남침위험만 과대평가를 하니까 일본하고 뭐 협력하면은 일본의 유엔군 후방기지가 있고 뭐 그런 건 도움이 되긴 합니다. 도움이 되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전략적으로 우리가 손해보는 게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전쟁을 막으려면 한일 간의 군사 공조 적당하게 그냥 우호 협력만 해야지 한미일 삼각 준동맹으로 가는 건 이건 피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벌써 지금 준동맹으로 가고 있고요. 지금 엊그저께 국방부 차관이 국회에서 답변하다가 지금 한일 간의 정보 협정도 맺었는데 군수 협정도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국방차관이 뭐라 그랬냐면 군수 협정 당연히 체결해야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오전에. 그러다가 점심 먹고 들어와서는 아까 제가 잘못 답변한 게 있는데 군수협정은 아직 지금 검토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바꿨어요. 근데 이 사람이 윤석열 정부 내에서 속으로는 지금 군수협정을 악사라 그러는데요. 악사. 악사라고 하는 이 한일 군수협정을 하려고 내심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요. 이거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그걸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니 북한이 김정은이도 지금 속으로는 남한은 자기 동포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윤석열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옛날에 만나서 하는 거 보세요. 굉장히 예의 갖춰서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 트럼프가 싱가포르에서 약속한 걸 트럼프가 하나도 안 지키고 속았다 이렇게 생각되는 판에 윤석열 대통령이 또 평양에 가가지고선 평양 시민들 앞에서 연설까지 했잖아요. 연설까지 하는 김정은이는 사실 최대한대로 저 문재인 대통령을 대우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큰 소리만 뻥뻥 치고 한국에 와가지고서는 김정은하고 약속한 걸 하나도 못했잖아요. 관광 사업을 했습니까? 철도를 연결했습니까? 다 미국이 방해해서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을 비판하는 거예요. 남북 간에는 이렇게 협력 관계로 갈 수 있었는데 미국이 방해해서 못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미국을 비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간에 젖더러 이제 반미주의자라고 많이 얘기하는 거 들으셨을 텐데 다 그런 이유 때문에 미국이 이래서 세계 패권국으로서의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 새끼 미국만 비판한테 저는 반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로 어리석은 인간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한국의 국익을 위해서 이렇게 떠드는데 그거를 반미주의자로 이렇게 막 내세우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북한도 전쟁을 하면 자기네들도 심각한 피해를 받기 때문에 전쟁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미국과 일본의 사주를 받는다든지 일본이 공공연히 부추겨 가지고 국지전이라도 나가 우발적으로 국지전이 난 게 전면전으로 번질 수도 있다. 이런 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남북 간의 통신망도 끊어져 있고 그다음에 서로 간에 적대적으로 계속 말싸움하고 전단 살포하고 오물살포하고 이러는 과정 중에 점점 에스컬레이트가 감정이 되고 격앙이 되면서 지금 북한이 참아서 그렇지 참지 않고 뭐 휴전선에서 시도 때도 없이 총격이라도 가해보세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 가만히 있겠어요? 지금
안보실장 된 사람이 즉각 끝이라고 나한테 보고할 필요도 없이 즉각적으로 끝장을 볼 정도로 대응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 무슨 얘기예요? 국지전 해도 좋다는 거 아니에요. 아주 위험한 정부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언론에서 통제를 해주고 매우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막아야 되는데 시민 세력이라도 나서서 그러지 말고 평화롭게 지내라. 북한이 설사 도발하고 저 호전적으로 나오더라도 그걸 왜 동포들한테 그걸 사용하게 만듭니까? 그거는 다름이 아니에요. 우리가 북한한테 적대적 정책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적대적 정책부터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김정은이 지금 정권 유지를 위해서 자기 목숨 빼놓고는 다 갖다 바치겠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정권 유지하는데 혈안이 돼 있는데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가 잘 살고 자유를 누린다는 걸 계속 알도록 정보권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전쟁을 거의 도발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런 정책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하니까 제가 걱정이 됩니다. 따라서 인도주의적 지원도 한다라고 안 받더라도 한다라 그러고 무조건적으로 한다 그러고 그러면서 서로 간에 화해협력 기조로 함으로써 북한이 설사 나쁜 집단이고 호전적이고 하더라도 그러한 호전성을 일본이나 미국한테 가도록 해야지 왜 일본이나 미국이랑 싸우냐 바보같이 우리끼리 싸우자 그런 격이라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는 게 그러니까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서 제가 시간만 있으면 방송에서도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 마치 전쟁이라도 할 것처럼 나서는데 이게 전쟁, 그래서 어떤 글들을 읽어보면요. 윤석열 정부는 지금 한국이 북한하고 전쟁하고 있는 정부의 지도자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많아요. 마치 지금 전쟁하고 있는 중이라고 착각하면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전쟁을 안 하고 있으면 해야지 하면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위험한 거죠, 지금. 그래서 그 양 변호사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는데 이게 뾰족한 재택은 없고 시민 세력이라도 나서가지고 막아야 되는데 너무 답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프레시안의 그 박세열 칼럼을 한번 읽어봤는데 그 박세열 칼럼이 지금 말씀하신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시 지도자 전시 지도자로 행동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있죠. 글을 예. 한번 읽은 적이 자기가 있습니다. 처칠이라고 생각하네, 처칠. 네네. 처칠께나 존경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처칠은 전시 지도자였잖아요, 그야말로. 전시 네, 지도자였는데 전시 자기가 그렇죠. 네네. 자기도 전시 지도자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면 달리 말씀드리면 자기가 지금 인기가 너무 없으니까 전쟁을 하면 자기에 대한 그 국민의 분노가 김정은한테 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그게 참 어려운 점이고 참 우리가 경계해야 할 점이죠, 그죠? 네, 감사합니다. 에이, 자, 참. 이제 두 번째 다른 질문 좀 받아보겠습니다. 한 말씀씩 부탁합니다.